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EF수, 그 중에서도 요거 민엄호라 하죠. 민엄호, 이제 불바의 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요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그 밑에 방자가 들어간 거, 요게 지금 방자거든요. 요게 지금 요게 무슨 방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삽살개 방이라고 그래요. 요게 지금 삽살개. 삽살개는 개중에서도 털이 많은 개를 가리켜요. 요게. 그래서 이제 이 섭살개 방자를 보면은 이렇게 집자에다가 큰 대자에다 이렇게 점을 찍은 게 이게 개견자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 거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나 개견자 똑같은데 요걸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 속에 털 세 개를 갖다가 품었다. 이제 그걸 갖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털이 많다. 털 많은 개를 가리킨다. 이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요 개가 삽살개가 요 굴바의 엄수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큰 개 또는 여기 이제 그 우편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털이 많은 개를 이 속에 이렇게 품는 거죠. 털이 많은 개를 품는다는 건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울 정도로 큰 곳을 가리킨다 해서 이 방자가 클방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뭐 방대하다 할 때 이방자를 쓰거든요. 여기다 큰 대자를 붙여서 방대하다 하는데 왜 방대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썼냐면은 개를 그렸고 그 개가 털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다 컸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큰 개를 품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개가 큰 거하고 개를 갖다 큰 대자 이렇게 쓰잖아요. 큰 대자도 이렇게 점을 찍은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개하고 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큰 거를 따진다 하면은 개보다도 오히려 호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곰 같은 거. 덩치가 큰 게 더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개를 갖다가 큰 대자로 쓰고 점을 찍었느냐 그 얘기를 이제. 이것은 어, 우리가 이제 12지지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밑에 이제 자가 있고 위에 오가 있고 묘유, 신유, 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개가 여기 있잖아 지금. 이게 선천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서북방이거든. 서북방. 이게 이- 입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겨울이 시작하는 것. 근데 이제 후천이 되면은 개벽이 되면서 이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로는 오가 이 자리로 내려야 되는데 여기 있던 사오 요거는 해자 그 물자리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양자리로는 음이 들어가고 음자리로는 양이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일양자리로 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일자리에서 이가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선천은 일로 시작했으니까 후천은 이를 시작하죠. 요게 그래서 사, 오, 미, 신, 유, 술, 그다음 여기가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진사 이렇게. 그러면은 개가 선천에는 어두운 서북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개벽된 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일로 가버려. 사자리로 가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일절에서 이가 시작되니까 선천 양해시대에서 부처님 음미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예, 선천에서는 이 자리가 제일 밝은 곳이잖아요. 제일 밝은 동남방이라서 그 제일 어두운 곳에 있던 개가 이 자리를 들어와요. 그 제일 크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그리고 크게 되면서 점을 찍는 거라. 요거는 점을 찍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음과 양이 뭔가 새롭게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유하고 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유하고 술이 같은 자리에 원래. 이게 묘, 진, 여기 진, 사 이렇게 되는데 진사지간에서 어, 그 유하고 술이 같이 나오는 거라 이게 지금. 이게. 그 선천에서는 이제 어두운 곳에 있던 것들이 후천에서는 밝은 곳으로 이제 크게 된다. 이제 그래서 개를 갖다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 게 아닌가. 큰 곳으로다가 배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개가 이렇게 털이 세 개나 붙을 정도로 큰 상태를 품고 있는 거. 이것이 클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자 들어간 거는 상당히 많아요. 또 근데 뭐 다 할 필요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방대하다. 그 다음에 방촌, 방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것만 한번 살펴보죠. 이 큰 대자는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요거는 크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형상이 났잖아요. 요거는 머리통이고 요거는 큰 팔이죠.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다리를 벌린 모습이고 그 다리를 벌리고 팔을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이라 해서 클이라고 했다.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한 짓을 하면은 설립이라고 한다. 우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때 이제 일자는 땅을 말한 건데 우편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요거는 땅을 말했는데 땅 위에 사람이 크게 서 있으니까 설립이라고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서- 설립자의 모습을 보면은 큰 데가 아니고 큰 데자는 획수가 하나, 둘, 셋 맥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획수가 달라요. 다른 걸 억지로다가 땅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설립이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게 목편들의 설명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이때 한일자는 삼직일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일즉삼 삼직일. 천진이 하나로 된 바탕을 말한 거죠, 이게. 바탕, 즉 일시할 때 일을 말한 거죠. 그 바탕, 하나 된 바탕을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뭐가 서 있느냐면 요게 서 있는 거지. 요게 여선육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가를 때 보면은 중심의 한 점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는데 요걸 1,000원점이라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또 요게 이제 천진 셋이 하나가 된 삼직일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벌어지면은 여섯 개의 십자가가 선다. 이렇게 요게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요 일이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표면으로 여섯 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육이 서 있는다. 즉 내면의 중심점은 일이고 표면의 중심점은 여섯 개다. 그런 얘기죠. 일이 여섯 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다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큰 대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왼편에 양, 삐친 별이죠. 오른편에 파인 불, 요 두 개를 갖다 하나로 묶은 게, 자, 음과 양을 하나로 묶은 게 큰 것이다. 즉, 음과 양이 하나가 된 게 이게 큰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 서 있는 모습이 큰 거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방대라고 하는 거는 큰 거죠. 이게 형상이나 부피가 엄청나게 많고도 크다. 그래서 이제 갑굴문에 실제로 사람을 그리고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각종 사전이죠, 이제 지금.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과 하늘과 땅을 갖다 하나로 묶은 거, 이렇게. 그게 큰 대자다. 자, 또 어, 하늘과 땅을 두 번 가른 거. 어, 요건 시합이다. 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아무튼 이 큰 대자는 양과 음을 하나로 할 적에, 즉 음양이 하나로 합할 적에 큰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방신, 큰 신하죠, 이게 클방자니까. 큰 신하인데, 근데 원로 대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신하 신자인데, 신하를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은, 요거는 상자방이라 했잖아요. 상자방. 요것도 상자입니다, 이것도. 근데 요거는 여기가 터졌지. 이거는 이쪽이 터지고, 이렇게 이쪽이 터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요건 동방이고, 왼쪽은 동방이고, 오른쪽은 서방이거든, 이게. 서방이 터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방에 있는 형상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걸 품는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동방에 터졌잖아. 동방에 터진 것은 뭐냐면은 동방에 있는 물건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제 그 얘기고, 이게. 그래서 동방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동방은 겨울에 땅속에 있던 그 형상들이 동방, 즉 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상이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형상이 형상이 시작하는 것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거는 손으로 다 무언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꽉 움켜쥔 모습이다. 그래서 고슴도치 머리개 이제 개라 그랬죠. 이게. 요 모습은 손으로 다 무언가를 꽉 쥔 모습이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걸 집어넣은 거라. 그럼 이게 뭐냐? 오른쪽 서방이잖아요. 오른쪽은 동방은 형상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씨앗을 뿌리니까 이제 봄이니까 여기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익은 상태, 완성된 상태의 형상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런 상자를 가리킨 거죠. 근데 그 완성된 걸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예? 이건 눈을 그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요거하고 밑에 요거 뭐냐 눈썹을 가리킨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건 뭐냐면 눈동자를 가리킨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를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열매를 바라보는 눈동자죠. 그걸 갖다가 품어버리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뭘 가리켰느냐 하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전한 시각이라 이게 온전한 시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걸 보려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온전한 사람은 왕이지 이제 이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눈을 밑으로 내리 깔아야 된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왕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신하. 그 열매가 진리의 열매가 그 다 익은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함부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정말로 지체가 높지 않으면은 즉 자기가 그 어떤 정신일도 불성 뭐 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본다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본다는 얘기라 이게. 즉 그 조심스럽게 눈을 갖다가 품어주는 거 이렇게. 그- 그래서 왕의 눈하고 마주치지 않고 일부러 눈을 내리까는 모습. 그럼 그런 사람을 신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하 신자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초는 이게 사람의 호랄했어요. 사람이 누구냐면 황희정승이죠, 이제. 황희정승의 호가 방초네요. 여기는 마을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마을촌을 나무목하고, 그다음에 마디촌, 이렇게 합한 거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 안 썼어요. 이제 그 소정까지는 어떻게 썼냐, 요 진칠tun자하고 고루자하고 합한 상태. 진칠tun자하고 고루자는 요걸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루자가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 골이 진쳤다. 골이 진치고 있는 곳은 뭐냐면 그 한 마을을 가리키기 때문에 마을촌이다. 이제 그렇게 부른 거죠. 예. 근데 이제 나무 목은 뭐냐면은 예,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열십자잖아요. 그다음에 팔, 십과 팔이 합한 게 나무다.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다에서 나오다 이 명사를 갖다 남이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를 갖다 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옛날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뭐가 나오는 거냐 보니까 이게 음과 양이 합한 게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해서 벌어진 거. 이게 겨울에는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하긴 합했는데 나오지 못하고 속에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봄에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한 게 양과 음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마디초는 뭐냐면은 이게 열십자잖아요. 이게 열십자하고 있을 주자. 이게 요거는 마디를 이룬다. 마디를 이룬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존재를 말한 거죠. 이제 존재. 무형으로만 있으면은 마디를 이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이 마디를 많이 맺는 나무가 대나무라 그러는데
대나무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마디가 없다면은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쭉쭉 자라는데 최고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디가 없이 자라면 뭐냐면 조금 크다 그냥 거꾸러져 버려요. 이게.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잖아요. 마디가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이게. 그 마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힘을 갖다가 드러낸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 마을촌 뭐냐면 목이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목이 예, 목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음과 양이 무형의 음과 양이 하나가 되었고 형상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걸 마디를 이룬다. 그 형상을 무형으로 있던 음과 양의 형상을 유형으로 마디를 이뤄서 드러내는 것 그게 고을이다. 마을이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실 나무 목자 자체가 사람 인자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그래서 이제 동방을 갖다가 어질인이라 하죠. 서방은 오를 의자라고 하는 거고 이때 어질인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양과 음을 드러낸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람이 양과 그걸 드러내는 걸 어질인이라고 했다. 그 어질다고 한 그 말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지럽다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봄이 되면은 어지러워. 겨울에는 모든 게 땅속에 이제 고요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죠. 근데 봄이 되니까 음과 양이 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그 음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어지럽지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온 게 어질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질다고 하는 건 착하다는 얘기죠. 선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왜 이 어지러운 게 착하다고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음은 필요 없고 양만 취한다. 저 어둠은 필요 없고 밝은 것만 취한다. 그래 버리면은 음은 다 보는 쪽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음하고 양이 한데 합해야만 되는데 음을 없애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라 이게 지금. 그래서 비록 어둡지만은 어두운 음이지만은 그것도 받아주고 양도 받아주고 좀 보기에는 어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착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지러운 게 착하다는 뜻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이게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요 EF에서 요걸 하는 거죠. 조금 아까는 여기 요 속에 방자가 들어간 거 했고 지금은 요 방자 대신에 요게 두털 후자예요. 요게 날일자가 아니라 일단은 가로알이지. 가라사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들 여자 요 두털 후자를 갖다가 품고 있는 언덕 그걸 두털 후라고 그래요. 이제 요거는 기슭이라 했잖아요. 기슭 엄자. 그러니까 갑골문을 보면은 요 기슭 아래로 절구통 하나가 놓인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그 절구통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건 쇠로 만들건 간에 굉장히 그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만큼 두껍게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두톨후라고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왜 하필이면은